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사랑 방입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6가지. 도티 빌링턴 지음 작은 씨앗 출판사였었는데요. 성장하는 습관, 지난주 시간에는 마음의 거리두기, 또 창의성 펼치는 것 중에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들려드렸었어요. 오늘은 웃음의 힘, 부드럽게 주장하라. 자기 자신을 주머니 속에 넣어두어라 편 들려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봐요. 옛날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라는 말이 있었죠? 여기 멋지게 나이 드는 법 26번째 웃음의 힘. 마커스 아우렐리우스는 중요한 건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이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역시 행복해 보이고 우리 기분이 축 처질 때는 다른 사람들도 축 처져 보인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으셨나요? 우리 얼굴 표정은 스스로의 기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즉, 기분에는 전염성이 있죠. 우리 마음 상태가 얼굴 표정으로 드러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얼굴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 마음 상태가 달라진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우리가 웃을 때는 행복과 관련된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얼굴을 찌푸릴 때는 불행과 관련된 화학물질이 분비된대요.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니더라도 한번 웃음을 지어보세요.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혹시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을 관찰해 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이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좀 더 매력적이고 즐거운 표정을 지어요. 하지만 거울에서 얼굴을 돌리는 순간 원래의 무뚝뚝한 표정으로 돌아오죠. 이 사실을 통해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지 않나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있다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옷이 아니라 표정에서 가장 큰 인상을 받아요. 즐거운 표정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지만 찌푸린 표정은 사람들을 등 돌리게 만들죠. 우리는 때로 생각에 깊이 잠겨 있거나 무언가를 주의 깊게 들을 때 무심코 인상을 찌푸리기도 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이러한 태도를 오해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얼굴 표정은 주변 사람들의 피부 반응이나 심장 박동 등과 같은 신체적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해요. 즉,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 표정에 감정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반응한다는 거죠. 우리가 웃음 짓거나 즐거운 표정을 지을 때 우리 스스로도 기분이 좋아지며 다른 사람들 역시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를 더 좋아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 습관적으로 즐거운 표정을 짓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즐거운 표정을 짓기 위해서는 이마와 눈, 입 주위의 근육을 이완시킬 필요가 있어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심호흡을 해 긴장을 푼 후에 웃음을 짓는 거죠. 재빨리 긴장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심호흡이에요. 혹시 기분이 나쁘더라도 회의를 할 때나 친구나 낯선 사람과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웃어보세요. 우리가 웃으면서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 상대방 역시 놀란 기색을 띠고는 이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며 환영의 웃음을 지을 거예요. 웃음은 내적, 외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대요. 멋지게 나이 드는 법, 부드럽게 주장하라. 좁게 보며 움츠려들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움츠리고 도망가봤자 우리의 가족과 형제들이 행복할 리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진 영광을 펼쳐 보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빛나게 함으로써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자신만의 빛을 찾게 될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이야기했네요.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이란 저울의 중간 지점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울의 한쪽 끝은 꼭두각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조종당하며 사는 극도의 수동적인 태도이고, 반대쪽 끝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극도의 공격적인 태도죠. 이러한 극단적인 태도는 자기 파괴적인 동시에 주변 사람들 역시 힘들게 만들 뿐이에요.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이란 자신의 입장을 알고 스스로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솔직하게, 완곡하게 알리는 거예요. 고결하고 수준 높은 인생을 중시한다면 이와 같이 한번 주장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기준을 낮출 것을 요구한다면 부드럽게 거절하세요. 해로운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을 침범하려 들 때 그들을 부드럽게 피해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직접 말해보세요. 꼭두각시처럼 살지 말고 우리의 몸을 조종할 줄 아는 줄을 끊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눈을 감고 앉아 인생에서 효과적으로 자기 주장을 폈던 경험을 떠올려보고 특별히 효과가 좋았던 경우를 적어보세요. 앞으로 인생에서 자기 주장을 더 펼쳐 보이고 싶은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떠오르는 대로 적어보세요.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6가지 중에 28번째, 자기 자신을 주머니 속에 넣어두어라. 너무 큰 소리로 외치면 오히려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자 미상. 우리에게는 모두 자아가 있고 때로는 자아에 집착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 미국의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은 인정받고 싶다는 열망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사랑받으며 존중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추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야겠다는 걸 잊을 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줄 수 있죠. 친구건, 동료건, 사랑하는 사람이건, 혹은 성취하고 싶은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 간에 스스로를 잊은 채 안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바깥을 향해 열려있을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식적으로 어떤 인상을 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면을 쓰는 것과 같대요. 가면을 쓰게 되면 자신의 본 모습이나 우리가 가진 마법과도 같은 가치들 역시 가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완벽하기 위해 지나치게 애쓰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도대체 완벽이란 무엇인가요? 완벽이란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일 뿐이에요. 숙련된 연설가가 강의하는 도중에 정확한 단어를 찾지 못해 끙끙댈 때 청중들이 더 관심을 갖고 적합한 단어를 찾는 걸 도와주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연설자가 자기만의 개성을 보여줄 때 청중들이 그를 더 좋아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즉, 완벽이란 따분한 거예요. 고유하고 독특한 개성이야말로 훨씬 더 재미있고 흥미롭죠. 자아를 실현하며 효과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어요. 이들은 밖을 향해 열린 삶을 통해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충만하게 느끼며 살고 있었죠.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기보다는 영혼을 살찌우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들 역시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았고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고유함과 특별함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살고 있었죠. 우리는 모두 자아를 갖고 있어요. 비록 힘들겠지만 때로는 인생에서 자아를 치워버리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대화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자신도 잊은 채 그 사람의 어조와 억양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차이가 느껴지나요? 이후 며칠 동안 가정이나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똑같이 해보세요.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순수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되어보세요. 마음을 열고 물 흐르듯 그리고 진심을 갖고 대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결과가 어떤가요?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걸 습관화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나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되어라. 우리는 모두 고유하고 특별합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6가지 중에 29번째 문제를 마사지해라. 칼 매닝거는 영혼의 근심은 인생의 얼룩과도 같다라고 했네요. 뭔가 화나는 일이 생겨 그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화가 나고 당황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게 돼요. 예전에 내가 전문직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실리아라는 여성이 나를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녀는 내 고객의 일에 사사건건 참견하고 내 책상에서 서류들을 뒤적이며 내 물건을 자기 것처럼 썼죠. 나는 그 일 때문에 일을 그만둘까 고민도 해보기도 했지만 일 자체는 좋았기에 그럴 수도 없었어요. 마침내 폭발하기 일보 직전 나는 집으로 돌아가 책상 앞에 앉아 내게 일어난 일이며 내 감정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 모든 관점에서 낱낱이 점검해 이 모든 걸 종이 위에 쏟아붓듯 쓰고 또 써댔어요. 한참 동안 그러고 난 후 45분쯤 후에 나는 종이 위에 이렇게 쓰고 있었죠. 중요한 건 실리아의 행동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내 자신의 인격이 결정된다. 앞으로 5년 동안 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을 것이다 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자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실리아가 무엇을 하든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게 된 거죠.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하건 나는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건 얼마 지나지 않아 실리아가 공격적인 태도를 거두고 나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일은 15년 전에 있었던 일로 이 경험으로 나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죠. 실리아의 행동은 내 문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문제였던 거예요. 내 자신이 하는 행동만이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내가 실리아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요리조리 두들기고 주물러 보며 마사지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문제를 마사지하듯 풀어주는 2가지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두툼한 노트를 준비하고 자리에 앉아보세요.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해도 좋아요. 스스로에게 좌절감과 근심,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떠오르는 대로 적어보세요. 이 문제를 마음속으로 자유롭게 이리저리 굴려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능한 다양한 관점에서 보며 적어보세요. 자신의 관점에서도 보고 상대의 관점에서도 보고 제3자의 객관적인 관점에서도 보고 화성인의 관점에서도 보고 앞으로 5년 후에 미래의 관점에서도 보세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며 적어보세요. 그렇게 계속 써 나가다 보면 답은 저절로 스스로 떠오를 거예요. 2번째, 혹은 당신이 믿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글 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자유롭게 생각하다 보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좋아요. 그건 마치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서 이미 갖고 있는 답을 불러내는 것과 같죠.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원하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도 진심으로 즐길 수 있게 된답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6가지 중에 30번째 명상하라. 혹시 명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미국의 국민화가 76세부터 그림을 그린 사람 모지스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대요. 그분은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우리가 명상을 하는 동안 우리의 뇌파는 서서히 깊은 안정 상태로 들어서며 근육이 이완되고 심장박동이 늦어진대요. 우리는 과학장치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었대요. 2500년 전 부처가 말하길 우리 마음은 시시각각 제잘거리는 원숭이떼로 가득한 한 그루의 나무와도 같아서 이러한 제잘거림 때문에 스스로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해요. 그는 또한 우리 모두는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명상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의 가르침에 따른 덕을 톡톡히 보았죠. 우리 마음의 제잘거림은 생각의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점점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되는데 이는 자그마한 스트레스가 하루를 지나는 동안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 더 극심한 스트레스로 발전하는 것과 같대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잠시 동안 고요히 정자하며 명상을 한다면 스트레스는 다시 보통 수준으로 가라앉게 돼요. 우리는 다시 마음의 균형을 찾고 더 평화로워지며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명상을 통해 우리는 더 멋지게 살고 사랑하며 일할 수 있죠.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면 놀랍게도 우리 마음은 더 예리해지고 집중력은 높아져요. 명상을 하다 보면 문제에 대한 해답과 창의적인 생각들이 불현듯 떠오르게 될 거예요. 나의 경우 복잡한 경우를 풀어내느라 끙끙댈 때 명상을 하면 올바른 답이 저절로 떠오르곤 하죠. 엘버트 아인슈타인이나 그 밖의 여러 과학자들은 마음이 고요하고 깊은 안정을 취할 때 가장 위대하고 멋진 생각들을 떠올렸다고 해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고요히 앉아 기다린다면 머릿속에서 저절로 답이 나올 거예요. 명상이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감정적으로 다양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 바 있어요. 스트레스는 우리의 모든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면 스트레스는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5배나 감기에 잘 걸린다고 해요. 그러므로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낮춘다면 우리는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편안하고 집중할 때 인생을 더 즐길 수 있는 법이죠. 그러니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원활한 삶을 살기 위해 자그마한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상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우리의 목표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짧은 단어나 문장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속의 제잘거림을 차단하세요. 둘째, 의자에 편안히 앉아 어깨에 긴장을 풀고 발을 바닥에 붙인 후 손을 가지런히 무릎에 두고 눈을 감아 보세요. 등에 긴장을 풀고 싶다면 무릎을 조금 세운 자세로 바닥에 누워 보세요. 하지만 잠들지는 마세요. 세 번째, 몇 번 깊이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숨을 쉴 때마다 사랑, 평화, 안정, 고요 등과 같이 스스로를 편안하게 만드는 단어 하나를 골라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단어 대신 가장 좋아하는 기도문의 한 구절을 반복해도 좋아요. 네 번째, 쓸데없는 생각들이 마음속에 하나둘 떠오를 거예요. 그때마다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세요. 마음을 완전히 고요하게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20분간 명상을 지속하세요. 잠든 것도 아니고 완전히 깨어있지도 않은 편안한 상태에서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짧게나마 명상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낫대요. 여섯 번째, 명상이 다 끝나더라도 곧바로 일어나지 말고 1, 2분 정도 더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곱 번째, 하루에 한 번 명상을 습관화해 보세요.
짬짬이 짧게나마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책상에 앉아 일을 할 때나 회의하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내쉰 후 몇 분 동안만이라도 명상을 해보세요. 8번째, 연습하면 할수록 마음이 고요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짧아지며 명상의 효과를 최대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마음속의 시끄러운 제잘거림을 잠재우고 고요함 속에 빠져보세요. 다음 편 멋지게 나이 드는 법, 몸을 움직여보라 들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